안녕하세요. 정구의 기업안전 보객이 정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기사인데요. 이때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한 검토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제가 금호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왜 아시아나를 이야기하냐 하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30% 이상 금호산업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이 금호산업이 이 30% 지분을 이제 넘기면서 아시아나 인수가 되는 형태로 되는데, 참고로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작년에 HDC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도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매각한다고 이제 정부한테 1,300억도 빌리고, 그 다음에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지분의 45%, 45%를 담보로 넣었어요. 참고로 이제 금호산업 현금성자산이 760억 규모인데 1,300억을 빌린 거면 엄청 많이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호산업에서는 아시아나를 어떻게든 팔아야지 여기에 또 담보로 잡혔던 것들 안 뺏기고 빌린 이 1,300억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이 엮여 있으면 금호산업을 알려면 금호그룹의 지분 관계를 알아야 돼요. 참고로 이제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있고, 또 금호고속은 박상구 회장의 8인이 또 보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금호고속은 부지가 뭐 그 고속터미널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땅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금호산업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금호산업이 돈에 쪼들리는 이유가, 슬픈 과거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대우건설이랑 대한통운 인수 이때가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때가 2008년이랑 2006년이잖아요. 근데 이때쯤이면 2008년이 언제예요? 금융위기 왔을 때예요. 이 금융위기가 올 때 이 민수를 하면서 돈이 이제 엄청 쪼달린 거예요. 유동성 악화가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호생명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열심히 해서 2014년에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졸업해요. 참고로 워크아웃이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면 이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모여서 내가 돈을 뭐 회사가 안 망하게 내가 뭐 빚을 좀 빼주거나 이자를 안 받을 테니 너희들도 뭐 인원을 감축하고 해서 좀 더 어떻게든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워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기 전에 워크아웃을 해서 거의 졸업하면 회사가 사는 거죠. 그래서 금호그룹이 이런 대우건설이랑 대한통운 인수하다가 이제 휘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호산업에서는 이런 지분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문제가 아시아나항공이 끝없이 추락해요. 보시면 이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졸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2018년도 실적을 보면, 2018년도 기사인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아시아나의 적자 금호산업에 반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분을 아시아나항공 지분이 33% 정도 이 당시 보유하고 있었고, 이게 지분이 높으니까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서 아시아나의 적자가 금호산업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항공기 운용 리스가 옛날에 부채에 포함 안 됐는데 부채가 포함이 됐어요. 부채에 포함된다는 거는 부채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돈 빌려준 사람은 부채율이 올라가니까 원금 달라고 이제 압박이 오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실 돈을 갚으면 되는 거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그 돈을 벌면 되는데, 빚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때 2019년 노노재팬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 중에서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이 있거든요. 여기가 저가항공사인데 저가항공사에서 돈이 되는 노선이 일본 노선이에요. 근데 노노재팬으로 이 저가항공사에서 돈 버는 것도 다 나가리가 된 거죠. 그래서 2019년 아시아나 실적은 진짜 후루룩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쭉쭉. 일본 노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2020년도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객 수요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뭔가 안 되려니까 진짜 이렇게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나를 팔아야지 이제 금호산업이나 금호그룹이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요. 옛날에 유동성 위기, 금융위기 올 때쯤에 이제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근데 아시아나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도 오고 사실 여기 산다는 사람도 왔었어요. 현대 HDC에서 아시아나 인수한다고 했어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로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안 산다고 해놓고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매각이 무산됐어요. 이때 참고로 이제 매각될 때 이제 가격이 나온 게 처음에 1조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3,228억이에요. 참고로 이 현대산업개발 영업이익이 대충 작년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였어요. 3,228억 1조가 안 되더라도 이제 3,228억이면 5년치 영업이익이에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 매각이 아시아나의 매각이 금호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작년 말에 대한항공이 산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이때가 이제 기사가 이제 뜬 시점이고 뜬 날짜고 이제 이때부터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한 뭐 8천 원 좀 안 되는 가격에서 놀다가 12,000원까지 찍고 지금 9,420원까지 내려왔죠. 이런 이제 현금 부족한 회사에서 이제 아시아나 매각하면 현금이 생기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전에는 이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아시아나만 자꾸 얘기했는데 이제 금호산업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현금 부족했던 거가 이제 아시아나 팔면 좀 숨통이 트이겠죠. 이제 금호산업은 보면 이제 참고로 여기 건설사예요. 건설사인데 여기가 몇 위 업체냐 시공 능력이 23위 업체예요. 참고로 이 회사가 그 퍼가 한 7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금호산업이 퍼가 낮아서 혹시 선택하신 분 있으면 참고로 계룡건설은 순위가 이거 23위보다 높은데 퍼가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업종퍼가 7이에요. 그러니까 금호산업이 건설사 치고 뭐 퍼가 뭐 엄청 낮다. 뭐 그렇게 보기 또 어려워요. 그리고 순위도 좀 10위권도 아니고. 그래서 주도 건설의 뭐 대형 뭐 대장이나 뭐 아니면 주도주 뭐 이런 걸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주도를 하지 못하면 저평가되느냐를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차트랑 영업이익을 비교해 볼게요. 참고로 지금 현재 9,420원 정도고요. 이게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을 제가 차트에 이제 오버랩해 본 거예요. 뭐 지금 이때 보면 얼추얼추 실적이랑 비슷하게 주가가 흘렀는데 2020년도에 보면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해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대충 500원씩 나왔어요. 배당이. 그래서 대충 이것도 시가 배당률로 하면 대충 5% 정도 언저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당률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딴 건설사 대비 장점은 배당률이 높다. 그리고 오버랩을 해봤는데 영업이익을 지금 영업이익 대비 차트가 보면 주가가 낮은 편이다. 되게 보면 예상치에서까지 합하면 엄청 실적이 좋죠. 참고로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게 올해 실적이 작년 이제 2020년 실적이 좋은 거는 주택 부분 매출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작년 같은 경우 가격이 이 정도였고 실적이 더 좋으면 적어도 주가가 한 13,000원 언저리에서 14,000원 언저리에서 놀아야 할 놈이 왜 만 원도 안 되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또 좀 더 봐봤어요. 일단은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인수할 때랑 다르게 일단은 감자를 먹었어요. 감자가 뭐냐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3개 있던 거를 하나로 합쳐서 뭐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자본금을 줄여서 이제 그런 거를 더 적게 보이게 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2억 주가 넘었는데 이제 감자를 3분의 1로 하니까 7,441주예요. 참고로 이때는 이 표는 감자 하기 전에 이제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 감자를 하게 되면서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제
여기서 이제 1억 주 정도를 대한항공이 돈 주고 사요. 이게 한 곳에 몰아서 이제 파는 주식을 더 돈 받고 파는 새로 발급하는 거를 유상증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정 한 명한테 몰빵해 주는 거를 제3자 배정. 그래서 특정한 곳에 돈을 주고 추가로 주식을 주는 게 3자 배정 유상증자거든요. 이걸 대한항공에 1억 주 넘게 이걸 판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감자를 먹인 다음에 내년에 유상증자를 하니까 기존 주주 중에서 아까 30% 넘게 지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금호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약간 손해를 본 거예요. 옛날에 현대산업개발에 팔 때보다 조건이 좀 안 좋은 것 같죠. 타노스가 핑거스냅으로 절반 날리는데 무상감자로 3분의 1을 하는 거는 좀 억울하죠. 결국은 이 거래는 대한항공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근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를 위해서 돈을 이제 쓰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빚은 뭐 투자활동이니까 뭐 빚이 또 미래로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공장 설비 투자 같은 게 아니에요. 뭐 대출했던 거 빚 갚고 뭐 배당금 냈던 거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런 거 했을 때 퉁쳤더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갚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빚이에요. 이거 나쁜 빚. 나쁜 빚. 얘는 뭐 미래를 보면 좋은 빚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각 후 이제 금호그룹 지분 구조를 보면 일단은 지분 구조가 아니라 이제 그 계열 구조를 보면 아시아나항공 아래도 꽤 많은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팔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사실상 금호그룹은 얘네들만 남게 돼요. 그런데 금호고속이 요즘에 안 좋아요. 왜냐면 고속버스 요즘에 비행기도 안 타는데 고속버스도 얼마나 탈까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타겠죠? 그리고 여기에 금호고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터미널 부지가 알짜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호고속은 그 현금이나 현금 자산이 219억에 불과한데 이미 알짜 이런 곳들은 담보로 잡혀 있어요. 결론을 내자면 금호산업이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일단은 이런 과거에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면서 금호그룹에서 현금이 부족한 유동성이 이겨왔고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서 금호산업은 어느 정도 회생을 했는데 다른 회사들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곳은 적자여서 힘들었는데 다행히 매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나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금호고속 얘도 안 좋네. 그럼 금호고속이 잘 안 풀리면 금호산업이 잘 풀리면 얘한테 손을 빌리겠죠. 손을 벌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금호고속 힘들면 금호산업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금호산업은 그래서 좀 뭐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좀 발목을 잡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금호산업이 건설인데 건설에 대한 메이저 회사도 아니에요. 근데 빚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금호산업을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